약 3년 전부터 어머니가 야간에 다리 경련, 즉 지간한다고 해서 처음엔 몇 번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말았는데 여전히 그 증상이 계속돼서 원인이 뭘까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근육 경련은 갑자기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할 경우 주로 발생하고, 또는 운동선수들처럼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리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근육이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해 경련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꼭 힘을 많이 쓸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다가도 종아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다리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다량 배출되면서 근육에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게 되고, 이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리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골반에서 시작되고, 골반은 인체의 방패라 부릅니다. 골반 안에 대장, 소장, 방광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들이 모여 있고, 이 근육들은 다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골반의 과도한 긴장이 종아리 근육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골반뿐 아니라 허리의 문제로 인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척추에서 뻗어나가는 신경들이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쪽에 통증, 수축,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을 살펴보면 낮에는 괜찮다가 꼭 밤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액순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수면 중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보다는 밤에, 특히 수면 중에 근육의 수축이나 경련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수축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근육 경련이 있는 곳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마사지를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파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쥐가 풀리도록 도와주는 혈자리도 있습니다. 새끼 손톱 바깥쪽에 위치한 소택혈을 강하게 누르면 종아리 쥐가 빠르게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다가 쥐가 나면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평소 쥐가 잘 나는 분들이라면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아리가 붓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 다리 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정도 찾아오는 근육 경련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근육 경련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또 쥐가 왜 발생하는지 그 기전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고되는 다리 근육의 경련의 약 75%가 밤에 발생했다며, 근육 자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서의 비활성적인 활성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밤 시간의 다리 경련은 노인층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인구의 3분의 1, 국내의 경우 60세 이상의 3분의 2가 경험할 정도로 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다리나 발 등 신체에서의 근육 경련이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수분 섭취나 마사지, 스트레칭 등으로 몇 분 안에 증세가 사라지지만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의사를 찾아 진료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근육 경련이 아니라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통증도 심해진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다리의 정맥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수면 중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운동 중에 혹은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난다면 근육 수축이 일어난 부위를 따뜻하게 한 뒤 마사지를 해주면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트륨과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를 말합니다. 일하실 때 어머니께 포카리 스웨트를 몇 번 사드린 적이 있는데 확실히 물보단 빠른 수분 보충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확실히 친구 어머니들보다 체력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 때 어머니와 함께한 달리기에서 압도적 1등을 할 정도로 달리기도 빨랐었고 회사와 밭농사를 수십 년간 병행해 왔는데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네 밭농사 도와주러 갔다가 그때 잠시 일하셨던 친구 어머니가 일주일간 몸살로 알아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반나절 잠깐 일하고 몸살로 쓰러지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매일 일하시는데 하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 공무원 준비로 노량진에 가 있었을 때 어머니는 일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허리에 철심을 넣을 정도로 큰 수술이었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떨어졌지만 공무원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어머니의 허리는 좋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강인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밤에 쥐가 내려 수면장애를 겪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물도 좋지만 함께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의 섭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그 파란 건데 예? 그 파란 건데. 파란 거? 예. 아 이거 싱싱하게 있는 파란 거. 없어요. 내가 해줄게. 이거 말고 딴 걸로 해줄게. 5,000원이요? 5,000원.
어떤 거 드릴까요? 감자? 간? 그놈으로. 2,000원이요? 예. 그놈으로 드릴? 네. 이것도 2,000원이에요? 네, 2,000원. 이거 조금 더 그거 아니야. 그럼 많은 걸로 가져가시면 되지. 많은 건 가져가죠. 아니, 이거 3달러. 이거 갈아서 영화요. 이거 1,000원.